이번에 검은 신화 50 후속작이 발표가 됐거든요. 근데 원래 사람들은 DLC가 나올 거라고 기대를 했던 것 같은데 갑자기 후속작이라고 하니까 오잉? 한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름이 검은 신화 종규래요. 종규. 그래서 제가 보니까 구글 트렌드에 검색어로 그날 종규가 검색어 순위가 되게 높더라고. 사람들이 얘가 도대체 누군지 엄청 궁금해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좀 찾아보니까 중국하고 일본에서는 조금 익숙한 그런 신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워낙 뭐 무슨 이야기인지도 잘 모르겠고 뭐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서 유튜브 컨텐츠를 만들고 싶은데 만들기가 어렵지 않았을까? 제가 그 틈새 시장을 노려보겠다라는 생각에 혼자서 막 종규에 대해서 막 찾아봤습니다. 근데 예스24에 보니까 중국 원서로 읽는 중국의 고전 뭐 이러면서 당종규 평귀전이라는 책이 하나 전자책으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다 싶어하고 제가 다운받아가지고 봤는데 역시나 중국어로 적혀 있어갖고 제가 중국어를 전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파파고와 클로드와 챗GPT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겨우겨우 대충 무슨 내용인지는 알게끔 번역을 해서 읽어봤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진짜인지 어떻게 알아? 요즘 전자책 막 아무나 올려가지고 등록하고 이렇게 하는데 무슨 이상한 거 써가지고 막 종규 이야기다 뭐 이렇게 해서 올리는 건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제가 또 막 또 찾아봤더니 어떤 교수님이 예전에 기고하신 글 중에 종규에 대한 글이 있더라고요. 거기서 보니까 종규에 대한 이야기가 뭐 종규전, 그리고 종규 참귀전, 그리고 종규 평귀전 이렇게 3권에 대해서 언급을 하셔가지고 그 책들을 한번 찾아봐야겠다 해가지고 제가 또 막 검색을 해보니까 이게 또 중국에서는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더라고요. 우리나라 심청전처럼 홍길동전, 뭐 전우치전 이런 것처럼 그냥 옛날 이야기인가 봐요. 그래가지고 제가 중국에 있는 어떤 사이트에 들어가서 종규전하고 참귀전, 평귀전 이 3가지를 보고서 종규가 도대체 누구인가, 그리고 종규에 대한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가 있나를 찾아본 거를 말씀을 드리면서 나의 고생이 이렇게 많았다라는 공지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종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규는 누구냐? 한마디로 귀신의 왕이라고 합니다. 뭐냐면은 문신이라고 이렇게 막 몸에다 그리는 문신 말고 문에다가 모셔두는 신 뭐 이런 건가 봐요. 그래서 귀신이랑 질병을 쫓아내주는 그런 신이라서 문 옆에다가 그림을 걸어둔다고 얘기를 하는데 얘가 하는 일이 귀신의 왕이고 뭐 질병을 쫓아내주고 뭐 이렇게 하니까 나쁜 귀신을 잡아 죽이거나 저승에 가서 억울한 영혼들의 사연을 해결해주는 약간 그런 역할을 하는 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얘가 나쁜 귀신을 잡아 죽이거나 벌을 주거나 저승에 가서 억울함을 풀어주거나 뭐 이런 일들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영역이 확장돼서 사람들에게 복을 가져다주는 신으로 사람들이 인식을 하게 됐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종규에 대한 기록을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은 당나라 현종까지 올라가는 모양인데 이거 나무위키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당나라 현종이 아파가지고 누웠다가 꿈을 꿨는데 작은 귀신이 자기 물건을 훔쳐갔대요. 뭐 양귀비에 뭐 또 훔쳐가고 당현종의 옥필이 뭐 이런 거 훔쳐갔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당현종이 내놓으라고 얘기를 하니까 막 싫다고 하면서 막 도망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큰 귀신이 나타나서 이 작은 귀신을 붙잡고 손으로 누나를 뽑아버려서 퇴치했다고 합니다. 이게 포인트래요. 종규가 귀신 누나를 뽑아버리는 요게 종규의 약간 시그니처 같은 건가 봐. 그래가지고 현종이 너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자기 이름은 종규라고 한다 하면서 자기가 예전에 과거 시험에서 떨어져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근데 이거는 또 다른 데서 보면은 시험에서 붙었는데 종규가 너무 못생겨서 합격 취소가 되고 그 충격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그런 설정도 있어요.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죽었을 때 현종이 자기의 장례를 치러줘가지고 자기가 그 은혜를 갚으러 왔다라고 하는 설이 있는데 어떤 논문에 보니까 이렇게 이해하기도 한대요. 종규 이야기가 대충 민간에 있었는데 현종이 어느 날 종규에 대한 꿈을 꾸고서 야! 종규가 내 꿈에 나타났어 해가지고 그게 문서화되고 이게 오피셜이 되면서 이 설정이 널리 퍼진 건 아닌가. 종규는 공통적으로 칼이랑 붓을 가지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살펴본 이야기에 보면은 칼에서는 막 번개, 화염 이런 게 나오고 붓은 하늘에다 이렇게 글씨를 쓰면은 얘가 화염으로 변하거나 아니면은 빛의 화살이 나와서 요괴들을 공격하는, 귀신들을 공격하는 그런 무기로 사용이 된다고 하고 종규가 혼자 다니기도 하는데 사이드킥처럼 같이 다니는 친구들이 있어요. 참귀전에서 보면은 부하가 2명 있는데 한 명은 문과 출신, 한 명은 무과 출신 이렇게 2명 데리고 다닙니다. 그리고 병사들도 데리고 다니고 그리고 평귀전에서는 부하 4명 여기에다가 나중에 신다, 울라라고 하는 귀신이 있는데 얘네도 나중에 문신으로 중국에서 귀신을 내쫓아주는 그런 신이 된대요. 그리고 여기에 궁귀라는 친구까지 해가지고 메인은 이렇게 7명 여기에 또 병사 몇백 명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다니고 탈 거는 보통은
말을 타고 다닙니다. 참귀전에서 신수 백택이라는 걸 타고 다니더라고요. 얘가 사자 닮았는데 귀신을 쓰러뜨리는 법을 알려주는 그런 신수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나중에 얘가 호랑이로 바뀐다. 그냥 뭐 호랑이 형님 이런 거 보면은 호랑이가 귀신 쫓고 이러잖아요. 그래가지고 호랑이로 바뀐 게 아닌가. 그리고 종규 그림에 보면은 박쥐가 꼭 나오는데 박쥐는 종규한테 길을 알려주는 길 안내자로서의 역할을 한대요. 그 왜 서양에 보면 까마귀가 막 이런 거 길 알려주고 뭐 어디 보면 뭐 나비가 뭐 길을 알려주고 이런 거 하잖아요. 종규는 박쥐를 따라서 다닌다고 하고 이게 박쥐 발음이 복이랑 비슷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생긴 거는 뭐 진짜 무섭게 생겼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기타 특이사항으로는 검은고를 잘 켜고 그리고 책 읽는 걸 좋아하고 글 쓰는 거를 잘한다. 왜냐면은 이 친구가 처음에는 과거 시험을 준비했기 때문에 문과예요, 문과. 근데 나중에 귀신 썰고 다니면서 전공이 바뀌게 된 케이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종규전, 종규 참귀전, 종규 평귀전 이렇게 세 권의 이야기를 살펴봤는데 한 권씩 대략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죠. 종규전 이야기가 조금 더 재밌긴 했습니다. 종규전 어떤 내용이냐면은 아이를 갖고 싶은 부부한테 어느 날 아이가 태어납니다. 태몽으로는 엄마가 태양을 삼키는 그런 태몽을 꿔요. 그리고 아이가 태어난 날 흰 쥐가 집으로 오는데 흰 쥐는 백룡의 기운을 아이가 잇는다라는 뭐 그런 의미가 있대요. 그리고 그날 두 명의 스님이 와가지고 당신의 아이가 나중에 커서 귀신들을 제압하는 그런 운명을 타고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스님은 아니고 신선들이었다. 종규가 태어났는데 얘가 완전 똑똑합니다. 완전 영재야. 그리고 성품도 너무 바른 친구여가지고 천계에서 옥황상제가 눈떡 두려보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붓이랑 칼을 부화시켜갖고 선물 주거든요. 종규가 옥황상제한테 선물을 받은 그날 밤에 혼자 집에서 책을 보는데 요괴들이 와가지고 종규 만세! 종규 만세! 이러더랍니다. 알아서 기는 거죠. 그러니까 종규가 나 지금 공부 중이니까 저리 가라! 그러면서 사람들 괴롭히지 말라고 단도리를 칩니다. 그리고 나서 과거 시험을 보러 떠나게 되는데 가는 길에 막 사람을 유혹하는 꿩요괴 그리고 돌말, 돌로 만든 말 모양의 요괴 있거든요. 얘도 물리치고 거북이 요괴 뭐 이런 애들은 물리칩니다. 그러면서 과거 시험을 보러 가는데 얘가 열심히 공부하고 지역에선 얘만한 애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시험에 떨어졌어. 시골에선 영재였는데 수도에선 이게 안 통하는 거죠. 그래서 얘가 충격을 받는데 안 되겠다. 재수해야겠다. 그래서 재수를 결심하고 종남산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아들의 재수 소식을 들은 종규의 부모님이랑 종규의 와이프가 또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그냥 뭐 충격으로 죽는지 병을 얻어서 죽는지 뭐 마음고생하다 죽나 봐. 근데 옥황상제가 잘 봐줘가지고 이 사람들을 하늘에서 살게 해줍니다. 그리고 공부하고 있는 종규한테 찾아가가지고 너 저승 가가지고 혹시 모를 억울함을 조사한 다음에 내가 준 붓으로 명부를 수정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갖고 종규가 지옥에 가가지고 칼지옥, 얼음지옥, 불지옥, 피바다지옥 이런 데를 돌면서 억울한 영혼들을 도와주고 명부를 수정을 합니다. 근데 옥황상제가 준 붓이 신기한 게 종규가 명부에다가 그 붓으로 적잖아요. 그럼 저승에서 바로 조사를 다시 들어가야 돼. 그렇게 해갖고 저승을 정리 한번 하고 종규는 이승에 가서 내가 앞으로는 귀신들을 없애버리고 인간들을 도우면서 살아야겠다라고 다짐을 하죠. 그래서 인간 세상에 와가지고 귀신들을 막 신나게 썰고 있는데 황제가 종규의 소문을 들어요. 그래가지고 부르죠. 네 덕에 백성들이 잘 지낸다. 그러면서 벼슬을 내립니다. 특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얘가 문관을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글 쓰고 읽고 이런 거 잘했는데 갑자기 칼 휘두르면서 무관이 돼요. 근데 그러면은 꼭 주변에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궁중에서 종규가 성질 사납고 요괴랑 귀신들을 핑계로 백성들을 겁준다. 그리고 사람들을 잘 죽인다더라 라는 소문을 듣고 황제가 깜짝 놀라서 종규를 불러갖고 야, 그 말 진짜야? 물어보니까 맞대. 근데 나는 나쁜 애들만 죽여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황제가 모함하는 그 간신들한테 야, 그렇대. 너네 오해하지 마. 이렇게 하고서 종규를 더 총애하게 됩니다. 그리고 종규는 밖에 나가서 신나게 귀신 썰고 다니니까 백성들 사이에서 어떤 소문이 도냐면은 종규 그림을 문 앞에다 걸어두면 집 안에 귀신이 안 들어온다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하죠. 근데 이렇게 되니까 요괴들도 가만히 안 있죠. 요괴랑 귀신들이 가만히 안 있지. 지들끼리 힘을 모아가지고 종규한테 대들거든요. 이때 요괴들 대장이 흑풍대왕이었어. 근데 얘가 서유기에 나오는 흑풍대왕이랑은 다른 친구입니다. 종규가 귀신들이랑 싸우는데 이때 그 옥황상제가 준 붓으로 하늘에다 글씨를 쓰니까 글씨가 불꽃이 돼서 요괴들을 다 태워버리고 흑풍대왕은 종규가 참수해버리게 되죠. 이걸 보고 황제가 야, 너 진짜 대단하다. 너 이제 앞으로 귀신 장군이야. 아직 귀신 왕까지는 아니고 귀신 장군. 그러니까 나중에 귀신들이 막 자기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종규 잡으려고 막 세력을 규합해서 몇천 마리가 종규를 잡으려고 막 몰려드는데 종규가 옥황상제한테 제사를 지내죠. 옥황상제 나에게 힘을 이렇게 하니까 옥황상제가
힘을 빌려줘서 싸웁니다. 붓으로 하늘에다 글씨를 쓰니까 막 빛의 창이 돼가지고 요괴들을 썰고 막 칼을 휘두르니까 막 천둥번개가 막 우르릉 쾅쾅 막 이렇게 해서 종규가 요괴들을 휩쓸고 이승은 이제 평화로워지죠. 그렇게 되니까 황제가 종규를 불러가지고 야, 너 이제부터 귀신의 왕이야. 그 다음에 종규가 이제 다시 한번 저승으로 가요. 옥황상제가 야, 네가 자리를 비웠더니 저승이 또 엉망진창이야. 그래갖고 저승에 가서 억울한 영혼들을 해결해준다고 출장을 다녀옵니다. 이때 저승을 다스리는 10명의 왕이 나오게 되는데 얘네들이 서유기에서도 나왔던 애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출장 갔다 왔더니 그새 또 이승이 또 엉망진창이 됐나봐. 그래서 황제가 부릅니다. 너 저승 가 있는 사이에 새로운 요괴들이 귀신들이 나타났다고 하면서 동서남북으로 한 번씩 정벌을 떠나게 돼요. 남쪽에는 사람을 잡아먹는 요괴인데 몸집이 엄청 커다랗고 얼굴은 사람인데 눈이 3개 달린 요괴. 그리고 서쪽에는 커다란 뱀 요괴. 북쪽에는 막 호랑이 요괴. 동쪽에는 늑대 요괴. 늑대 요괴는 또 나름 늑대라고 무리를 지어서 다니더라고요. 근데 이게 보니까 무협지나 뭐 판타지 책처럼 어떻게 싸우는지 막 자세히 나오진 않아요. 그냥 종규한테 졌다. 그리고서 이야기는 어떻게 끝나냐. 종규가 나이 들어서 병을 얻고 쇠약해지죠. 종규도 인간이니까. 그러다가 종규가 죽게 되는데 옥황상제가 종규를 신으로 임명해서 평생 귀신이랑 싸우게 해줍니다. 이게 좋은 건지 모르겠어. 그때부터 종규는 귀신을 쫓는 수호신이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종규전. 이건 그냥 종규전.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봤었던 종규 참귀전, 평귀전 이렇게 있는데 참귀전 먼저 말씀드려 볼게요. 이거 두 개는 되게 내용이 짧아요. 참귀전은 종규가 저승으로 간 내용이 좀 다릅니다. 그냥 종규전에서는 옥황상제가 가라고 해서 저승으로 가잖아요. 근데 참귀전에서는 종규가 과거 시험을 봤는데 얼굴이 못생겼다고 해가지고 떨어졌어. 필기시험은 엄청 잘 봤는데 면접 갔더니 너 생긴 게 이상하다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갖고 얘가 열받아서 칼로 자결을 합니다. 그래서 저승에 갔더니 염라대왕이 너처럼 능력 좋은 애 그냥 썩히기 아까우니까 가서 귀신 잡아라 해가지고 2명의 부하들이랑 염라대왕이 준 300명의 귀신 병사들이랑 이승으로 갑니다. 이때 부하 2명은 한 명은 하면이라고 얘는 문과 출신, 그리고 한 명은 부곡, 얘는 무관 출신. 둘 다 억울하게 죽은 친구들이래요. 그래서 하면은 문과라서 말로 털고 부곡은 무과니까 좁혀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서 귀신들을 잡는데 얘네가 잡아야 하는 귀신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귀신이 아니고 몸은 가지고 있지만 마음이 귀신 같은 애들인 거예요. 그래서 요괴 같은 그런 괴물들도 있는데 사람인데 마음이 너무 못돼서 주변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는 귀신과 다름없는 그런 사람들도 종규가 잡으러 다닙니다. 그래서 만나는 요괴들의 이름이 뭐 상징성이 있어요. 허세 부리는 사람, 막 출세에 목마른 사람, 주변 사람한테 인색한 사람, 뭐 심지어는 막 계산이 철저해. 요즘으로 따지면 엠빵 엄청 하는 거죠. 근데 이 계산한 귀신은 어떻게 되냐면은 종규한테 맞아갖고 죽기 전에 자기 아들한테 유언을 남기거든요. 내가 죽으면은 내 살을 잘라. 그 다음에 저울에 달아가지고 제값 주고 사람들한테 팔아라. 절대로 손해보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술 마시는 요괴, 게으른 요괴, 뭐 이런 요괴들이랑 막 싸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나마 좀 게임에 나올 법한 요괴 같은 요괴 한 명 나오는데 권력을 상징하는 정릉대왕이라는 요괴가 나와요. 근데 뭐 얘도 종규한테 그냥 얻어 터져서 그냥 집니다. 그런 다음에 종규가 저승 가서 보고하고 종규전처럼 하늘로 올라가서 신이 된다. 뭐 이런 내용이고, 마지막 종규 평귀전, 이게 뭔가 귀신을 평정한다 뭐 이런 뜻이 아닌가 싶은데 이거는 이미 종규가 염라대왕하고 친한 사이예요. 몇 번 문제를 해결했었나 봐. 그냥 어느 날 염라대왕이 불러가지고 이승 가서 귀신들을 쓸어버려라 해가지고 종규가 이때 4명의 부하들이랑 염라대왕이 준 병사들이랑 가게 됩니다. 이때도 만나는 귀신들은 참귀전이랑 비슷해서 인간의 나쁜 마음을 상징하는 그런 귀신들이에요. 근데 너무 많아. 책 분량에 비해서 귀신이 너무 많고 이게 한자 이름으로 막 나오니까 이게 너무 헷갈려가지고 저도 얘가 걘가 하다가 막 나중에는 아이 대충 뭐 나쁜 애들이겠지 하면서 넘어간 애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평귀전은 특징이 뭐냐면은 종규가 이미 귀신들 사이에서 너무 유명해서 종규는 저승에서 출발을 한 거야. 그리고 귀신들이 종규가 우리를 치러 온다는 소식을 들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나, 종규를 어떻게 막아내나,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세력을 규합하는 그런 내용이 한참 동안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종규의 활약보다는 막 귀신들끼리 막 지들끼리 속이고 막 바람도 피고 막 그런 내용이 많아요. 그리고 종규는 4명의 부하들이랑 같이 길을 오다가 신다하고 울루라고 하는 귀신 잡아먹는 형제를 동료로 삼아요. 그리고 궁귀라고 하는 친구도 동료로 삼는데 참귀전의 최종 보스는 무의귀라고 하는 귀신이거든요. 원래 이 무의귀가 자기 동료들을 모을 때 궁귀한테 가가지고 너 내 동료가 되라 라고 했는데 궁귀가 싫다고 해가지고 거부하다가 나중에 종규를 만나가지고 저는
저는 무익이랑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종규가 너 그럼 내 편에 그럼 나중에 정상 참작해가지고 내 염라대왕한테 얘기를 해주겠다. 그래가지고 종규 옆에 붙어가지고 군사령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참고로 무익이라는 친구는 흑안풍이라는 기술이 있어요. 이게 그냥 보면은 하늘에 눈동자 같은 게 하나 생기고 그 주변에 엄청난 검은 바람, 매연 같은 거 이런 게 잔뜩 막 하늘을 뒤덮는다고. 그런 도수를 쓰는데 얘가 사랑에 배신당하고 그리고 부하들한테도 배신을 당합니다. 종규가 오면서 자기 부하들을 다 막 치면서 오니까 무서워갖고 숨어 있었는데 부하들이 술 먹이고 술 취하게 한 다음에 최전방에다 데려다놔. 그런 다음에 얘가 술에서 깨가지고 내가 여기 왜 있냐? 그러니까 부하들이 자기들도 모른대. 그러면서 아마도 승리의 신 나이키가 우리를 지켜주려고 하는 것 같으니까 종규 이길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빨리 대장 가가지고 종규 무찌르라고. 이렇게 해갖고 무익이가 그래? 그런 거였어? 그러면서 나가다가 종규한테 지고 발리게 됩니다. 그래서 종규는 포로들을 이끌고 구름 타고 저승에 가서 보고하러 갑니다. 이때 아까 줍줍했던 동료 신다하고 울루라고 있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신다는 박쥐로 변신해서 종규를 따라가고 울루는 검으로 변신해가지고 종규가 메고 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귀신들은 저승에서 처벌을 받고 종규는 하늘로 올라가서 신이 된다는 이야기가 평귀전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종규에 대해서 찾아본 3권의 책의 이야기인데 사실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옛날 책이라 내용이 막 그렇게 구체적이거나 디테일하지는 않고 아마 게임에서는 뭐 여기에 상상력을 많이 가미해가지고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이쪽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니까 분명히 누락되거나 그 내용에 오류가 있을 것 같은데 전문가분들 계시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보고서 저의 부족함에 현혹된 다른 어떤 시청자들이 제대로 된 정보를 얻고 게임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리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